일본과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가운데 특히 일본 내 원산지가 불투명한 수산물의 유통이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횟집 수조안, 횟감으로 인기 높은 참돔입니다. 횟집 내부 원산지 표시판은 국내산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산입니다. 일본산 돔이 맞습니까? 참돔 맞습니까? 네. 굳이 그러면은 일본산을 2, 3천 원 사이만 2, 3천 원 납니까? 좀 나긴 나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키로에. 한 낙지 요리 체인점에선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가 국내산으로 둔갑됐고 부산시로부터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로 선정된 한 수산물 시장에선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표시가 왜 돼 있습니까? 멍게가? 여기에. 네. 없죠? 아니야, 이게 뽑아놨는데 빠졌네. 이런 식으로 부산시의 원산지 표기 위반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모두 11곳입니다. 일본, 중국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채 불법 유통된 일본산 수산물입니다. 크기부터 형태, 색깔까지 한눈에 봐도 국내산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는 수산물만 2톤에 달합니다. 9월 이전까지는 국산이 있어서 업주들이 국내산을 판매하지만 9월 이후로 넘어가면은 국내산이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산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일본 내 원산지가 불투명한 것이 문제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관할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한국마사회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 의혹을 유서로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문중원 기수. 그의 빈소는 이미 열흘 전에 치러졌지만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문 선수가 바랐던 건 재발 방지라며 유서 속 부조리와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푸는 게 우선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부산 경마공원 선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문중원 기수. 곧바로 빈소가 차려졌지만 열흘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 선수의 아버지는 아들이 평소에도 기수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마의 감독격인 조교사의 부당 지시를 어기자 돌아온 건 이해 못할 갑질이었다는 겁니다. 말을 안 태운다든지 뭐 정말로 자기가 훈련시킨 말을 타기수로 하는 건 본인으로서는 그 소외감, 억울함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인맥이 아닌 실력으로 본인이 직접 조교사가 되겠다며 자비로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문 선수. 목장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고 뭐 자기 딴에는 완벽하게 갖추어서 누구보다 훌륭한 조교사가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문 선수를 무너뜨린 건 석연치 않은 조교사 선발 과정이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마사회의 한 임원이 자신의 임기 안에 친분이 있던 2명을 조교사로 안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 올해 선발될 인원은 1명뿐이었지만 기존 관행과 달리 예비 합격자 이름으로 내년도 인원까지 2명이 조교사로 뽑혔습니다. 경마장에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저희 다 압니다. 다 압니다라고 일관하지만 자, 딱 인터뷰를 하거나 진술을 하라 그러면 모른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이해가 가요. 부산 경마공원 측은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들은 경찰 수사 중으로 자세한 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은 2년 전 실시한 특별 근로감독에서 기수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마사회 측에 권고했지만 마사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총선을 넉 달가량 앞두고 부산 여야가 지역 현안 이슈를 부각시키며 정치 공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어정쩡한 신공항 정책을 공격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넉 달가량 남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위원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했던 부울경의 위상을 되찾아 동남권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부울경 800만 인구를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비전위원회를 발족해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울경의 부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3개 시도당이 집권 여당의 위상을 잘 살려 800만 부울경 시민도민들이 함께 살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지지부진한 신공항 재검증을 공격했습니다. 정부와 국토부가 이미 김해 신공항 건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추진 계획까지 의결했다며 총리실의 재검증위원회 구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증위원회 선정 원칙과 과정을 공개하고 검증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해 검증 결과와 함께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김해 신공항 재검증 문제를 정부 여당이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탈당파인 변혁도 하태경 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현안 선점을 위한 정치 공방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웅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가 사측과의 상생선언 6개월 만에 오늘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르노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협상과 관련해 부산지방노동위에 신청한 쟁의 조정 절차가 조정 중지 결정이 나면서 오늘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금까지 본교섭을 통해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2018년 임단협 협상을 벌이면서 파업과 직장 폐쇄 등으로 맞서오다 지난 6월 임단협에 합의하고 상생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전국 꼴찌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산형 아동수당을 시범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 톱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효용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출산지원금 등 일회성 지원금을 폐지하고 아이 한 명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정기적인 수당 형태로 지급한다는 건데 지급 기간이나 대상 연령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는 우선 2, 3년 부산형 아동수당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사업을 확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만나볼 기사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입니다. 부산시가 전체 5등급 중 4등급에 머물렀다는 내용인데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후 공공기관 전체 청렴도는 3년 연속 상승했지만 부산시 청렴도는 3단계나 하락한 건데 특히 외부 청렴도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해운대구청이 LCT 건물 앞에 들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한 알박기 펜스에 대해 강제 수용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머릿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인 재산권에 일정한 보상을 한 뒤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구청은 현재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 보상비를 16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부산의 한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LCT 사용 승인이 난 직후 사유지임을 알리는 출입금지 펜스를 설치해 시민들의 비난을 사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동구청이 전국 최대 명태 공급 창고였던 남선 창고 부지를 이바구기를 따라 명란과 관련한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유래한 걸로 알려진 음식 명란의 진짜 발상지가 부산 동구란 사실을 알리고 이를 관광 콘텐츠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구청은 앞으로 명란을 재료로 하는 쿠킹 클래스 등 체험형 프로그램과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이 어제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1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에 한 차례 더 중국발 스모그가 들어와 상황이 나빠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초에 대신 고농도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니까요. 바깥 활동 시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7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이 17도, 양산이 16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단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중부 곳곳으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미세먼지를 해소시켜주진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도 겨울이라기엔 다소 높게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부산은 17도, 양산 16도, 울산과 창원은 1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2도로 예상되고요. 그래도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을 걸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2024년부터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모집 인원을 확대하기로 한 대입제도 개편안 때문인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이탈할 거란 게 지역 대학들의 우려입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 가운데 핵심은 서울 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 성적 위주로 뽑는 정시 모집 인원을 40% 이상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30%에서 10%가 늘어나고 이는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또 이들 수도권 대학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 전형 선발을 10% 이상,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부산대를 비롯한 지역 거점 대학들입니다. 가뜩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넓어진 대학의 문을 통해 대거 수도권 대학으로 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금 우리 대학이 이렇게 타격을 받는 좀 우려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이는 또 부산 지역의 다른 대학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 대학 전체의 학생 수급에 도미노 현상처럼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부산대 외 대학들은 또 심각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시에서 좋은 아이를 뽑아야 된다. 정시가 되면 뽑기도 힘들 뿐더러 또 뽑아놓은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수 삼수를 하면서 반수나 재수 삼수를 하면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예측을 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부산대는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을 아예 폐지하거나 수능 최저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갑작스런 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 속에서 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에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지켜내기 위한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폐관 위기에 몰린 부산 LG사이언스홀이 청소년을 위한 첨단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교육센터로 활용됩니다. LG그룹은 LG사이언스홀을 리모델링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교육센터로 운영하고 빅데이터와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IT와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 여성을 교육 강사로 육성해 사회 재진출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8년 문을 연 LG사이언스홀은 오는 27일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된 뒤 지역 시민단체들이 불매 운동을 거론하는 등 거센 반발을 받아왔습니다. 울산 지역 양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차기 집행부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4년 만에 실리 정향을, 현대중공업은 4대째 강성 집행부를 선택했는데요. 두 집행부 모두 최우선 공약으로 고용 안정을 내걸었지만 전개 양상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 8대 임원 선거 결선 투표에서 강성 성향 문용문 후보와 맞대결해 405표, 0.93% 차로 당선된 이상수 당선인.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실리 성향 후보가 당선된 건 2013년 선거 이후 6년 만입니다. 이상수 당선인은 투쟁 일변도의 기존 방식과는 선을 긋고 안정된 실리 노선을 통해 노사 균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간에 대립각을 세우고 이런 노사관계가 계속 이어져 간다라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차 생산 기술의 변화에 따라 20에서 40%의 제조 인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 당선인은 현 고용이 유지되는 선에서 회사와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집행부는 오는 16일 인수위 활동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공식 임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현대중공업 노조에서는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 집행부 출신 조경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 등 고용 불안 요소를 타개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더욱 강한 노조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조 당선자의 공약은 임금과 복지 확대, 통상임금 빠른 승소, 정년 연장 제도적 준비, 현대중공업그룹 공동교섭 추진 등으로 사측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난제들입니다. 고용 안정이라는 공통된 화두를 놓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각각 다른 노선을 선택하면서 내년 노사관계의 행보 역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부산 진구 범천동 중앙시장 내 한 식자재 가게에서 불이 나 점포 4곳을 태우고 약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시장 상인들의 대피 소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3회 연속 우승 도전에 나섭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처음으로 국제대회 우승을 노리는 벤투 감독은 어제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개막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이 대회에서 전통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최근 2회 연속 우승을 거뒀다는 점을 잘 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 동아시안컵 축구대회는 오늘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막하며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11일 홍콩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과 차례로 격돌합니다. 내년 3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2020 부산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 조직위는 내년 3월 22일부터 백스코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 단체전 입장권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까지 일찍 구매하면 최대 15%까지, 2월은 10% 등 할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고 국가 독립유공자, 장애인, 청소년들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프로축구 롯데가 어제 열린 2019 시즌 롯데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결국 한 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롯데는 투수부문 후보에 브룩스 레일리, 브록 다익손 등이 이름을 올렸고 이대호와 신본기, 전준호와 손아섭, 민병헌도 각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한편 SK의 최정은 3루수 부문에서 통상 6번째 골든글러브를 수상해 롯데 이대호와 함께 현역 최다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됐습니다. 부산 남구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안심상가를 부산에서 처음 도입합니다. 남구는 최근 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최대 15년까지 주변 시세 90% 이하의 임대료로 점포를 쓸 수 있는 공공안심상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성동구 사례를 본딴 공공안심상가는 정부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남구 용호동 일대 상가 건물에 첫 도입되며 공정한 경쟁과 다양한 상업 생태계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됩니다. 부산교육청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함께 어제 오후 3시 사학연금회관 4층에서 부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문을 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부산교육청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두 기관이 협력해 장애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겁니다. 이 센터는 삼진어묵과 에어부산 등 부산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11개 기업의 직업 체험관과 훈련 시설 등을 갖추고 학생과 성인, 발달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직업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이 어제 부산역 광장 천막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지지율에 맞춰 국회 의석수를 보장하는 비례성 확보가 핵심인데도 한국당과의 야합을 통해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지난 7일부터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이 어제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1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에 한 차례 더 중국발 스모그가 들어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추위 대신 고농도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니까요. 바깥 활동 시 호흡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7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은 17도, 양산은 16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단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2도로 예상되고요. 그래도 당분간 심한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